문제 1번을 먼저 보면 을의 불가회신에 대하여 종중 B가 항고성 제기하고자 하며 을의 거부회신에 대하여 갑이 항고성 제기하고자 한다. 질문. 항고성의 대상적격 여부를 각각이란 말은 을의 불가회신, 그 다음에 을의 거부회신 두 가지가 대상적격 처분에 해당하냐. 그걸 써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을의 불가회신은 어디 있냐? 지문에서 7번째 줄쯤에 을은 문화재 지정 처분은 정당하며 그 취소가 불가하다는 회신, 가로 안에 불가회신 보이시죠? 종중 B의 분묘에 대해서 4번째 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에 해당 화가 후손들로 이룬 종중 B가 진묘가 따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달라,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철회. 야, 따로 존재하는데 여기에다 문화재 지정을 하면 어떻게 해? 진짜에다가 지정해줘야지. 따로 존재하니까 문화재 지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철회가 아니라 취소네. 취소하려고 이제 신청했는데 거부한 거죠. 거부.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 그럼 이 갑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계획이 지정되면 갑은 토지를 함부로 이용할 수 없죠. 토지 사용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침입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불가. 거부. 가로 안에 거부회신. 이해가시겠어요? 종중에 대해서는 불가회신. 불가회신이 뭐야? 문화재 지정 취소 못해준다. 거부. 갑에 대해서는 뭐야?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침입적 계획을 해제해달라고 했는데 그 해제가 수익적이라면 수익적 했는데 거부한 거예요. 거부. 그럼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을 써야겠죠? 로마자 2번에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지난번에 1번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신청권이 필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2번 공권력 행사의 거부 3번 그 거부가 요 이산으로 말하는 종중 B나 또는 갑에 대해서 개구직 영향을 미칠 것. 그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는 특히 판례에 따르면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내용은 사례집 보시는 분은 269페이지고 없으신 분은 프린트물 1페이지에 보면 로마자 2번의 판례 2번 양가로 1번의 을의 불가회신 직권 취소 철회 신청권을 부정해요. 그 다음 맨 아래쪽에 양가로 2번 을의 거부회신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기본서에 없으니까 제가 양가로 1번의 경우에는 콕 179 하단에 C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179 하단에 B로 추가해라. 행정계획. 같이 보시죠. 요 문화재 지정 처분이 종중 B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된 거야.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요게 문화재 지정이 처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달라라는 것이 취소예요. 강학상 취소. 사후적 사유를 없애는 거는 취소예요, 철회예요?
철회라고 그래, 철회. 그런데 면허증 발급됐는데 17세한테 발급됐다. 그럼 처음에 잘못 발급된 면허증 발급이 특허라는 거야. 대인적 허가야, 대인적 허가. 처음에 잘못 발령됐으니까 이걸 없애는 것은 취소. 면허증은 제대로 발급됐는데 20세한테 의리 0.08 이상 음주운전 했다. 이런 사후적 사유를 없애는 것은 철회예요, 철회. 근데 얘는 처음에 잘못 지정했으니 예컨대 2월 1일 날 이걸 없애달라. 직권 취소야, 직권 취소. 직권 취소는 요 종중피해액의 수익적 처분이란 말이야. 걔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 그럼 이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종중피해액에 뭐가 있어야 되죠? 법령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신청권. 지난 1회 때 그냥 쓱 넘어간 부분이야. 연기했기 때문에. 법령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판례가 지금 적어놓고 있는데 얘는 축약해서 말하면 취소 철회는 의뢰, 직권이야, 직권. 직권이면 얘가 취소할지 거부할지 의리 응답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한테 굳이 내가 왜 응답해? 이건 내 직권인데. 그러니까 결론 종중비에게는 반대로 응답 신청권이 없다. 이거야, 없다. 그러니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이런 논리야. 그래서 양가로 1번의 판례 박스를 보면 제가 밑줄 쳐놨어요. 6번째 줄까지 법규상으로 개인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게 법규상 신청권이 없다죠? 없다. 6번째 줄까지가. 법규상이 성문법상, 법규상. 불문법이 조리야, 조리.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상 조리상 신청권도 없다는 내용이 밑줄 보시면 취지가 그 두 번째 밑줄 한 8번째 줄쯤에 도지사로 하여금 개인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문화재 보전이라는 공익적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지정 해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 직권이므로 이런 뜻이야. 직권이므로. 그 가로 안에 조리상 신청권도 없으므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을 봤더니 법규상 신청권이 없고, 그 다음에 직권이니까 조리상 신청권도 없고. 결론. 어느 개인이 문화재 지정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거나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그에게 문화재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해제는 이제 철회를 말하는 거예요. 취소를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규상 신청권도 없고 조리상 신청권도 없으니까 결론 뭐예요?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 문화재 보호구역, 나 짜증난다. 얘를 해제해달라. 이거는 나중에 사후적 사유로 철회하기보다는 이 문화재 보호구역은 행정계획으로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은 이 상대방 가백의 침익적인 계획이란 말이에요. 침익적인 계획은 이걸 변경하거나 해제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계획의 변경 해제를 신청했는데 거부했을 때 가백에 계획 변경 신청권이 있느냐? 원칙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9번째 줄쯤에 밑줄 친 부분 가로 안에 제가 써놨죠. 이 첫 번째 줄부터 이 9번째 줄 정도까지가 법규상 신청권을 검토한 거야. 법규상 신청권. 그래서 신청권을 검토했는데 보면 두 번째 줄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갑은 토지 소유권 행사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마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여기 핵심이야. 이 법을 봤더니 적정성 의무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한다. 제가 이제 변시시험에서 주어진 참조 조문 안 드렸는데 거기에 조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검토 결과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조정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성 여부 검토해서, 여기 핵심이지, 5번째 줄 보호구역 지정 해제 조정해야 한다. 조정해야 한다는 말은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야.
다음에 시행규칙 3조의 2 적정성 여부에 검토에 있어서 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재산권 행사, 지금 갑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규칙까지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 취지에 비추어서 헌법까지 본 건데, 요 문화재 보호법과 시행규칙을 보니 적정성 검토해서 해정, 해제, 그다음에 조정할 의무가 있고, 시행규칙에 보니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는 말은 법규상 이 신청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반대로 갑에게는 신청 권리가 있다. 결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 갑으로서는 위 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원래 정확히는 요거만 쓰면 되는 건데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고, 결론 거부 행위는 처벌에 해당한다. 그래서 로마자 3번에 이제 사안 해결할 때 1번, 그다음에 2번 이렇게 나눠서 쓴 것이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2번을 쓸 때 2번 원칙부터 써주는 게 좋아요. 2번 을에게는 행정계획 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갑에게는 계획 변경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소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다만 이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정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2번의 두 번째 단락을 쓰는 게 고득점, 아까 판례 놓은 거 제가 맞춰서 쓴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 그거 못 쓰겠으면 예외적으로 갑에게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계획 해제를 신청할 법규상 신청권 인정된다. 이 정도 써주시면 돼. 면피하려면. 마지막으로 기본서 확인하고 끝낼게요. 기본서 대상 적격 파트에 아까 몇 페이지였지? 179. 기본서 179 맨 아래 동그라미 3번 5분의 4 지점에 판례가 있는데 A번, 그다음에 B번에 보시면 맨 아래서 두 번째 줄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권을 인정했다. 보이세요? B번을 보시면 판례는 행정계획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역 니은이 있는데 니은의 두 번째 줄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권, 요게 변시에 뜬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 다음에 맨 밑에 C로 추가하라고. C로 추가할 게 뭐야? 첫 번째 질문, 문화재 지정한 거 해제, 직권, 취소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동그라미 C로 추가하라고 제가 거기다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원칙, 직권, 취소, 철회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나중에 보시면 또 예외는 또 있어요. 예외. 원칙은 인정되지 않아. 근데 이게 판례 이 문구를 이렇게 활용해서 저도 쓰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판례 문구 외워가지고, 자 보세요. 판례 문구 이제 나눠줬어. 자료 나눠줬어. 근데 판례 문구 외우라고 강사가 안 내줬어. 외우기 쉬워? 미친다니까. 그리고 그걸 판례까지 외웠어. 그럼 사안인데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겠어? 못해. 요새 정말 할 소리는 해야 되겠어. 강사들이 많아지면서, 예전부터 얘기해놨어. 제 교재도 써놨고 맨 앞에다가. 강사들이 많아지면 자료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경쟁이니까. 그럼 수험생은 부담이 가중된다 줄어든다?
가중돼. 옛날에 사시도 그랬고 행시도 그랬고 이게 수험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료가 늘어나요. 자료가 늘어나면 자료 얻으려고 그렇게 길을 쓴다. 왜? 남의 자료는 커 보여, 작아 보여.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 이승민 강사는 자료 안 준대. 저기 자료 준다. 와, 자료 좋네. 자료 모았어.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저는 강사가 해야 될 일이 자료를 줄여주는 건데 자료를 자꾸 늘리고 있단 말이야. 카페에 보면 장난 아니야. 자료를 또 그만 전문으로 공부도 안 한 사람 같아. 모아가지고 사고 팔더라고. 환장한다고 환장해 진짜. 자료가 많으면 독이에요. 독이야, 독. 자료에 치여서 그냥 죽는 거야. 결론. 자료를 모으려면 일단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돼. 그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일기가 끝난 정도는 돼야 돼. 최소한. 그래야 뭐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료를 모으시고 모아도 타 강사 자료를 봤다 하더라도 쓸데없다고 판단해 버리셔야 돼. 쓸 수 있는 부분만 정리하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봤는데 이해가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했는데 쓸 수 있느냐로 정리해놔야 돼. 그렇지 않고 계속 모아놓는 건 죽음이다, 죽음. 자료를 축소시키고 쓸 수 있게 정리하는 게 단권화야. 그러니까 남들이 자료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아,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모든 거하고 다 똑같아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야? 자료 모으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암기하라고 암기해야 된다면 쫙! 원고 적격 쫙! 협의해서 쫙 쓸 수 있게 일반론. 그럼 절대 안 떨어진다니까. 제가 더불어서 나올 것 같은 건 반드시 드릴 테니까 다른 거 뭘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거나 좀 제대로 해. 나쁜 놈들이 아주 그냥 수험생들 죽으라고 그냥.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